이번 시간에는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고구려 수도였던 현 북경 지역 평양이 현재 요하유역 요양으로 이주하는 과정과 이 원나라를 세웠던 쿠빌라이가 만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고려의 영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저는 신라가 차지했던 이 고구려 영토들의 지명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평양은 원래 현재 북경 남부에 있었는데 이 고구려 멸망과 더불어 동쪽으로 이주해서 고려의 서경, 즉 현재의 요양으로 이주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와 무려 28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였던 몽골이 세운 원나라 역사, 이 원사를 보면은 서기 668년 당나라가 고구려 평양을 함락시키자 고구려가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된 평양의 위치는 압록수 동남쪽 일천리라고 하는데요. 이 압록수는 현재의 혼동강이라고 고려 당시에 살았던 원나라 역사가 호삼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중국 공식 역사 지도를 보면은 현재의 만주 송화강 북쪽에 이 혼동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혼동강, 즉 호삼성이 압록수라고 한 이 혼동강 동쪽을 건너 다시 남쪽으로 일천리 가면 고구려에서 이동된 평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된 평양은 옛날 평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옛날 고구려 평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고대에는 현재의 요하 유역이 마치 바다와 같은 늪지대라서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란, 몽골 등이 고려를 공격할 때는 이 요하 상류까지 올라가서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진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하 상류인 혼동강, 즉 압록수를 건너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야 고구려 평양에 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원사에는 이 고대 바다, 즉 현재의 요하 유역에 고려 태조 왕건이 서경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 서경이었던 평양 지역은 묘청이 고려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천도운동을 벌였지만 실패하였고 이후 몽골의 침입에 시달리다가 1269년 이 지역 관리인 이연령, 최탄 등이 이 수령을 죽이고 60여 성이나 바치면서 고려에서 원나라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원나라는 이 땅, 과거 북경에서 이주해온 평양이자 고려 서경을 동령부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서경에서 이 동령부로 이름을 바꾼 이 지역은 이 중국 공식 역사 지도책에 현재의 요양시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죠. 요양이 동령부였던 것입니다. 즉 고구려에서 이주한 평양이자 고려 서경이었던 이 땅이 1269년 이 지역 관리들이 투항하면서 원나라로 넘어가서 동령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려 서경이 여기였단 얘기죠. 정리하면 현재 요양지역은 원나라 당시 평양으로 알려졌던 곳인데 그곳은 원래 고구려 옛 평양이 아니라 고구려에서 동쪽으로 이주한 평양이고 이곳을 고려 태조 왕건이 서경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269년 그 지방관리의 토항으로 원나라에 넘어가서 이 서경이 동령부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죠. 즉 고려 서경은 고구려 수도 평양도 아니고 현재의 북한 평양도 아닌 이 원나라 동령부가 있던 현재의 요양시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고려 당시에 살았던 호삼성은 고려 왕건이 개국할 당시에 고려 영토가 이 혼동강을 경계로 삼았다고 합니다. 태조 왕건은 이 혼동강 서쪽까지는 소유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동강 서쪽은 소유할 수 없었다.
즉 고려 초기 영토는 고려 서경이 있던 현재 요양 북쪽 대요하 여기부터 이 송화강 일대에 있는 이 혼동강 동쪽까지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려 영토인 압록강에서 원산만까지 그 이남에 고려가 있었다는 주장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이 압록강은 혼동강이라고 불리던 이 북방의 압록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강입니다. 따라서 이 국경선은 왜곡된 국경선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려가 이렇게 원래 발해 영토였던 혼동강 동쪽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발해가 요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서기 925년 이 발해의 세자 대광현과 그가 이끌고 온 많은 왕족 그리고 백성들이 고려 태조에게 토항하면서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키고 나서도 점령하지 못했던 이 혼동강 동쪽 지역을 발해로부터 접수했기 때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북경에 있던 고구려 평양이 현재 윤영성 요양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왕건이 서경을 두었으며 고려 국경에 있던 압록강이 현재의 대요하, 호나였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강의에 설명드린 고구려 평양성 위치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 고구려의 수도 평양, 즉 장안성은 현재 북경시 남부 유리화 인근에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구려 평양으로 지목한 이 장안성은 근대까지도 북경 남쪽 유리화진에 있었습니다. 이 장안성, 즉 평양 남쪽 700리의 압록강이 있었는데요. 이 압록강변에 이 박작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안평현이었는데요. 당나라 당시 이 안평은 요양심주가 있던 현재의 안평 인근입니다. 박작성이 있던 압록강은 이 평양의 북쪽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700리 가야져 있었던 것이죠. 이 압록강, 즉 현재의 호타하 유역까지 옛 고구려 땅을 신라가 몰수하고 주하군을 다스렸던 기록을 이전 강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발해가 성장하면서 옛 고구려 영토를 모두 차지하고 사방 오천리 대국이 됩니다. 당시 발해는 제3대 왕인 문왕 이후에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는데요. 당나라는 당시 황하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기록에 있죠. 신당서에 보면은 이 발해 문왕 이후로 중국이 깨어지고 상하여 천자, 즉 당나라 황제가 이 당나라 황제의 군대가 북쪽으로 황하를 건너지 못했다. 이 기록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중국 정사 신당서 기록과 달리 현재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당나라 영토는 이 기록과 크게 다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황하 이북부터 만리장성까지를 당나라로 그리고 있는데요. 당시 황하 이북은 발해 서쪽에 있던 이 거란이 아니라 당나라를 위협했던 오천리 대국 발해였습니다. 오천리는 이게 삼천리니까 이 북경 지역까지 돼야 오천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해가 성장하자 신라는 다시 현재 요하 유역까지 축소되게 됩니다. 다만 중국 동부 해안에는 신라 영토가 9세기까지 유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구려시대 평양이 현재 북경 남부에 있었던 것과 달리 이 고려시대에 설치된 평양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의 강역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고려라는 국호하고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신라가 차지했던 고구려 영토를 다시 뺏은 이 발해도 대외적으로는 고구려를 이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와 같이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즉 고구려나 이 발해나 모두 자신들의 국호를 이 고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1972년 일본에서 제작된 동아대륙도의 이 옴니버스 한국사 저자이신 이진우 교수님께서 표시하신
이 고구려, 즉 고려 관련 지명들을 보면 이 통전에서 이 동서육천리였다는 고구려와 방오천리였다는 발해 영토 범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수, 즉 고려강이 있었던 이 현재 여성현은 고구려의 남쪽 국경이었습니다. 살펴볼까요? 고려 관련 지명. 이 고려수가 있는 지역은 현재의 여성현 태항산맥 자락인데요. 현 여성현에 있습니다. 역사서에는 이 여성현이 고구려의 국경이었다고 하고 옛날 삼국이고 대갈석이 있고 장성이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고구려의 남쪽 국경이었던 것입니다. 이 북쪽으로 가면은 태원에서도 이 고려산이라는 지명을 볼 수 있고요. 이 황하상류 호화호특시에서도 고려판이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치하얼에서는 고려지 영자, 고려의 군영지라는 얘기고, 하얼빈에도 대고려산, 고려묘, 즉 고려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흑룡강 일대에도 고려둔, 고려도, 고려성 등의 지명들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연해조 지역에서도 이 대고려령, 희미한데요. 여기에서도 대고려령이 보입니다. 좀 더 선명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 한반도 북쪽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연해주 지역에 이 대고려령부터 해서 선춘령, 고려령, 조선둔, 고려령, 여기 이 흥계호 북쪽에도 고려 관련 지명이 많고요. 이 흑룡강 일대에도 고려 관련 지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하얼빈 지역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길림 지역에는 뭐 더욱 많겠죠. 그리고 현재 북경 지역에서도 고려 관련 지명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서쪽으로 태원시에서도 고려산이 있고, 호화호특시에서도 고려 관련 지명이 나타나고요. 이 여성현 인근에 이 고려수도 보입니다. 여기가 고려 국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산동성, 제남에서도 고려산이 있었습니다. 이 지명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신 이진호 교수님의 역사적 열정과 이 전문성에 늘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중국과 고조선 국경에 있었던 이 갈석산은 처음엔 황하 이남에 있었는데요. 이 고구려 당시에는 고구려 국경에 또 다른 갈석산이 있습니다. 바로 연나라 상곡군 여성에 있었던 대갈석산이라고 합니다. 위 지도에서 이 고려수가 흘렀던 이 여성현이 있는 곳인데요. 그곳은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의 국경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국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고구려 이전 황하역에 있던 고조선 국경 갈석산은 황하 남변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사망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현재는 중국의 시조인 염제와 황제상으로 바꿔놨습니다. 후대 고구려 국경에 있던 여성현 갈석산은 여성현은 여기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국경이었죠. 대갈석산 또는 왕망이 게시판 같이 생겼다고 해서 개석으로 이름을 바꾼 산인데요. 현재 산소성 장치시 여성현에 있는 이 관장산으로 저는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갈석 자체가 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석처럼 큰 비석처럼 생겼다 해서 대갈석산이라고 불렀는데 고구려의 경계에 이 큰 대갈석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 612년 수양제가 고구려를 칠 때 고구려가 이 발해와 갈석 사이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고구려 당시 압록강이었던 현 포타하 남부에 있었던 거대한 내륙바다 고발해 지역부터 해서 황하 북쪽에 대갈석이 있던 여성현까지의 영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나라가 고구려가 이 땅을 차지해서 위협을 느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천리에 걸쳐 광대하게 펼쳐져 있던 고려, 즉 고구려와 발해 영토는 이 왕건이 창건한 고려 영토와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내 고대 지명들을 왕건이 신라를 이어 세운 고려와 혼동하고 있는데요. 물론 후대 왕건이 세운 고려 지명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려는 만주의 압록강, 즉 현 대효와 혼동강 동쪽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재 이와 서쪽 대부분은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 발해 지명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광활했던 고구려 발해 영토를 모두 차지했다가 빼앗긴 통일신라는 요동반도 이남으로 축소됩니다. 역사서에는 신라 후기 국경을 현재 요동반도 북쪽 요주, 해주 인근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해를 물리치고 발해 영토를 차지한 요나라의 역사서를 보면은 이 요주에 속한 암연현이 있었는데 이 암연현 동쪽이 신라고 그 서남쪽에 옛날 평양성, 즉 고려 건국 당시인 서기 918년 왕건이 설치한 평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이 요동반도 북쪽 요주 보이시죠? 이 요주에 속했던 암연현 근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주 암연현 서남쪽에 진주쯤 될 겁니다. 고려태조 왕건이 설치한 평양성이 있었고 이 요주 암연현 동쪽이 바로 발해에 밀렸던 통일신라 후기 국경이었던 것입니다. 즉 고려 당시 지도인 추리도에 현재 요동반도 지역에 고려, 신라, 여진, 발해가 다스렸다는 기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활한 고구려 발해 영토를 빼앗긴 통일신라가 요동반도 이남으로 축소되는데요. 이 지역을 신라가 다 빼앗겼던 것입니다. 신라를 이은 고려 역시 이 영토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려사를 보면 고려의 서북 지역 국경은 압록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이 압록강은 현재의 압록강이 아닙니다. 현재의 압록강은 이쪽이잖아요. 참고로 고려는 이 동북쪽으로 길었던 국가입니다. 서북 쪽은 고구려 영토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동북으로 영토가 고구려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고려는 서북이 아니라 동북으로 길게 뻗어 있던 국가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려 국경과 관련해서 고려 시기에 살았던 이 사마광이 저술한 자칫 통감을 보면 서기 926년 거란이 부여를 함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사마광 기록에 주석을 단 호삼성은 역시 고려 당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기록의 부여가 당나라 시기 고려, 즉 고려의 땅이라고 얘기했고 새로 왕건이 세운 고려는 920년 당시, 즉 그 발해가 부여를 함락할 당시 이미 혼동강을 경계로 삼아서 그 서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혼동강 서쪽에 있었던 이 부여는 발해국에 속해 있었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동강이 곧 압록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 당시 기록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거란이 부여를 점령했는데요. 926년 이때는 이 부여가 이 거란한테 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고려 태조 왕건이 918년 건국하면서 이 혼돈강을 경계로 이 서쪽은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부여는 이 발해에 속해 있다고 호삼성이 기록한 것이죠. 이 당시 부여는 원래 고구려 서쪽에 있었는데요. 현재 대동시 일대입니다. 이 서쪽에 거란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거란의 기원지는 여기 호화호특시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거란 남경이 여기 산서성 남부 이쪽이었습니다. 나중에 연운 16주가 이곳에 설치가 됩니다. 현재 세계 학계는 거란 남경을 북경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지역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거란의 실제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해와 고려를 동서로 나눴던 혼동강,
즉 왕건의 고려 국경 압록수는 어디였을까요? 이 거란이 세운 요나라 역사를 기록한 요사가 좀 불완전해서 이 요사를 보완한 책이 있습니다. 이 요사 수비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압자하와 혼동강 두 강 사이에 장백산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 1982년 담기양 선생님이 중국 대표 지리학자 선생님이 그린 공식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압자하가 여기 있고 이 혼동강 여기도 혼동강이 여기 있습니다. 장백산은 이 압자와 혼동강 사이에 있었던 산이었던 것입니다. 즉 백두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혼동강은 그 수원, 그 물이 시작되는 곳이 아주 광활한 사막 북쪽이라고 합니다. 사막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그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대요. 그 하얼빈시 인근에 있던 혼동강의 기원이 아주 북쪽 광활한 사막 지역, 이 흑룡강성보다 더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남쪽으로 흘렀는데 그 남쪽으로 고려의 압록강과 같이 만난답니다. 즉 이 혼동강이 하류에서는 압록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합해져서 바다로 흘러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현재의 압록강은 이 혼돈강하고는 관련이 없는 강입니다. 여기 큰 산맥이 있어서 혼돈강이 이쪽으로 흐를 수가 없어요. 이 광막한 사막에서부터 흘러내린 이 혼돈강은 압록강과 만나서 바다로 들어갔던 이 압록강의 상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재의 압록강은 이 고려의 압록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고려의 압록강은 혼동강과 연결되어 있던 현재의 요하였던 것입니다. 1705년 청나라식에 기록된 상서우공장전을 보면은 이 고려 국경 압록강이 청나라 기원지인 여진의 경계에 있는 장백산에서 이 강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즉 압록강이 장백산에서 발원한다고 했잖아요. 이 압록강이 이 백두산이 아니라 이 장백산, 혼동강과 압자하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그랬죠. 압자하와 혼동강 사이에 장백산이 있다고. 압자하, 혼동강 사이에 장백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압록강이 발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서북쪽에 있는데 우리는 현재의 조선으로 기준하지만 당시 조선은 이 강 이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 당시 살았던 호삼성이 기록한 압록수가 혼동강이다라는 기록도 추가하고 있어요. 이 혼동강이 곧 압록수다, 압록강이었다라고 추가한 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압록강이 동남쪽으로 흐른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부 이 압록강 다 서남쪽으로 흐르잖아요. 이 1894년 제작된 일본 지도를 보면은 현재의 대요하가 하류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뻗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705년 이 압록강이 동남으로 비스듬히 뻗어 바다로 들어간다는 그 압록강이 바로 현재의 대요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190년 당시 제작된 추리도를 보면 압록강 왼쪽에 이 대릉하가 보입니다. 압록, 대릉. 근데 이 둘이 만나서 약간 동남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 대릉하는 요하 서쪽에 있는데요. 이 대릉하가 요하가 아니라 압록강하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릉하가 이렇게 되는데요. 뭐 요하고 뭐 만났다고 보더라도 요게 요하가 이 대릉하 옆에는 압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압록수가 이 요하여야 되는 거죠. 다시 1894년 일본 지도를 보면은 현재의 심양 근처, 봉천, 만주, 심양 근처에 호나,
즉 이 대요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대요하는 여기를 말합니다. 이 상류에서는 호나라고 하고 하류는 요 태자하고 만나서 대요하라고 불러요. 어떤 대요하라고도 부르는데, 이 강이 여기 호나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북쪽에 여기 보면 릉하 있죠? 대릉하는 능하, 큰 능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능하가 흐르고 있습니다. 즉 현재 호나 북쪽에 흐르는 심양 북쪽의 능하는 현재는 이 요하라고 불리는 이 요하였던 것입니다. 호나 북쪽에 있죠. 이 호나 북쪽에는 고려 영자도 있습니다. 고려의 군사 주둔지였다는 것이죠. 이 지역까지 고려의 군사 진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즉 호나와 요하가 합해지는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1190년 제작된 추리도와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릉하, 즉 능하와 압록이 합해져서 신라국계 북쪽에서 동남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1894년 당시에 능하, 즉 현재의 요하와 호나, 즉 현재의 대여하가 서로 만나서 이게 동남으로 비스듬히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대릉하였고 이게 호나가, 즉 대여하가 압록강이었던 것입니다. 압록과 대릉이 만났으니까요. 자,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송나라 당시 이 대릉하와, 즉 능하와 만났던 신라국 경계로 그려진 압록강이 현재 압록강이 아니라 이 대요하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도는 남송에서 문헌을 통해서 그린 지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진국경 하얼빈 지역에 있던 장백산에서 발원해서 두 강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바다로 들어가는 위치는 1705년 상서 우공장전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1705년 이렇게 압록강이 조선국 서북에서 동남으로 비스듬히 흘렀다. 압록수가 혼동강이다. 참고로 현재 요하와 이 요하가 여기 있고요. 심양 북쪽에, 그리고 대요하 상류에서 호나인데요. 요 두 강이 서로 분리되어서 흐릅니다. 그런데 1958년까지만 해도 이 두 강은 하나의 강이었습니다. 이 지도에서도 이렇게 하나로 나오고 여기서도 요하와 호나가 합해서 하류로 하나로, 즉 대요하 하나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는 이 두 물줄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즉 능하가 현재의, 대릉하가 현재의 요하이고 이게 릉하였고 여기가 압록수였던 것이죠. 이 현재 호나가 압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958년 이전까지도 하나의 강이었던 이 두 강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강 이름도 이쪽은 요하, 이쪽은 상류는 호나, 태자하와 만나서 그 하류는 대요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라와 고려 국경이었던 압록강은 현재의 압록강이 아니라 대요하, 즉 호나였던 것입니다. 요게 압록강이었던 것이죠. 요사에 나오는 다른 기록을 보더라도 1010년과 1019년 두 번 고려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던 요나라 성종이 1024년 고려 변경의 압자하를, 자신이 차지한 땅의 압자하를 혼돈강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위치는 장춘하, 즉 장춘 지역에 있던 강과 가까운 곳이었던 것이죠. 이 기록을 통해서도 원래 혼돈강에, 여기 혼돈강 있잖아요. 1024년 거란에 의해서 압자하에서 이 혼돈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그 위치가 이 장춘시를 흐르던 장춘하 인근이었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려가 이 시기에 이 장춘시 일대를 거란에게 빼앗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밝혔듯이 고려 당시인 금나라, 원나라 학자였던 이 호삼성은 혼돈강이 압록수라고 했잖아요. 혼돈강 곧 압록수다. 고려 당시 사람입니다.
근데 역시 고려 당시 그 기록인 요사를 보면은 또 거란 성종이 압자를 혼동강으로 바꿨대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 혼동강이 압록수고 혼동강이 압자하다. 그러면은 이 혼동강 곧 압록수이고 압자하였던 것입니다. 이 중국 그 공식 지도에는 이 혼동강과 압자하를 구분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이 북쪽 광박한 지역에서 흘러내린다라는 기록을 볼 때 이 압자가 혼동강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무튼 이 압자, 혼동강, 그 압록수 이 강들은 이 하얼빈시 장백산에서 발원했던 강입니다. 강의가 길어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고려 초기 영토는 고려 동북에 있던 이 여진, 즉 금나라에 의해서 더 축소가 됩니다. 그 내용은 이어지는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